해가 기울어가는 시골집 마당에서 박준호는 손녀 지우의 작은 운동화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다. 그의 손은 세월의 무게로 거칠어졌지만 신발을 닦는 동작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다. 작은 신발 한 켤레에도 아이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얘가 어디서든 당당히 걸어갈 수 있어야지. 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한때 서울 강남 한복판 대형은행의 지점장이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그의 한마디에 귀 기울였고 거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시장을 좌우했다. 명예와 부,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까지 손에 쥐었던 황금기가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아득한 과거가 되었다. 사업에 실패한 형제들이 남긴 수억 원의 빚을 대신 떠안았고 남편의 배신으로 상처받아 돌아온 딸 서연과 8살 손녀 지우를 품어야 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명품으로 가득했던 옷장의 정장들은 하나둘씩 중고시장으로 사라졌다. 남은 것은 외할머니가 물려준 낡은 시골집과 소박한 일상뿐이었다. 겨울이면 찬바람이 틈새로 스며들고 여름이면 더위가 지붕을 달궜다. 하지만 준호는 후회하지 않았다.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다. 다만 딸과 손녀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저녁 노을이 그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스며들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또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친 서연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결혼 생활의 참담한 실패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딸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온 지 벌써 2년이 흘렀다. 아버지의 희생 위에서 편안히 살아가는 것이 늘 마음의 짐이 되었다. 아버지, 서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이 집으로는 지우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지우가 감기에 자주 걸려요. 그리고 친구들 집에 놀러 갔다 오면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낡았냐고 물어봐요.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남편에게 배신당한 상처도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딸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훨씬 더 무거웠다. 다른 아이들처럼 따뜻하고 넓은 집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고 싶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준호는 딸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알겠다. 아버지가 좋은 방법을 찾아보마. 그의 목소리는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이미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지우를 위한 더 따뜻하고 안전한 집, 더 안정된 생활 환경이 절실했다. 그날 밤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는 되어 있었지만 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며칠 뒤 아침, 준호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랜만에 은행을 찾았다. 한때 자신이 몸담았던 그 익숙한 건물이 이제는 낯설고 부담스럽게만 느껴졌다. 로비를 지나 창구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창구에 앉은 젊은 직원 김도연은 준호가 내민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박준호 어르신, 도연이 건성으로 말했다. 이 정도 조건으로는 대출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는 서류를 툭 던지며 무례하게 말을 이었다. 담보로 내놓을 것도 변변치 않고 정기적인 소득도 없으시잖아요. 은행이 자선 사업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젊은 친구, 패기가 보기 좋구먼. 나도 젊을 때는 그랬으니까. 하지만 도연의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는 계속되었다. 어르신,
그 나이에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은행에서 그냥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하세요? 도연은 다른 고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거침없이 무시하는 말투로 이어갔다. 시간만 잡아먹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세요. 마지막에 그는 서류를 밀쳐내며 차갑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대출 승인 불가능합니다. 다음 분. 그의 태도에는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한때 수백억 원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금융계에서 존경받던 그 손이 이제는 한 젊은 직원의 무시와 멸시 앞에서 무력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행을 나서며 그는 쓰라린 마음으로 속삭였다. 가진 게 없으니까 나도 그냥 보잘것없는 늙은이일 뿐이구나. 눈물이 그의 눈가에 서서히 맺혀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무거운 발걸음 속에서 준호의 머릿속에는 25년 전의 생생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자신이 막지점장으로 승진해 의욕이 넘치던 시절이었다. 세상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던 때였다. 어느 날 오후 준호는 우연히 화장실 근처에서 한 젊은 직원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직원은 최민수였다. 그는 누군가와 절망적인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주식 투자가 완전히 망했어. 빌린 돈까지 다 날렸고.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집도 넘어갈 것 같고 아이들 학비도. 정말 죽고 싶어. 내가 욕심을 부려서 가족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준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지만 민수의 절망적인 상황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그는 은밀하게 민수의 상황을 알아봤다. 주식 투자 실패로 5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집까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다. 준호는 고민 없이 결정했다. 그는 익명으로 민수의 모든 빚을 대신 갚았다. 그것도 민수가 전혀 알지 못하게 완전히 뒤에서 조용히 처리했다. 은행의 다른 지점을 통해서 그리고 제3자를 통해서 모든 과정을 진행했다. 며칠 뒤 민수는 갑작스럽게 모든 빚이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혼란스러워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지만 준호는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진정한 선행은 이름 없이 베푸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민수는 다시 일어섰고 열심히 노력해서 은행원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그는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을 구해준 익명의 은인이 누구인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그 은행을 찾았다. 포기할 수 없었다. 지우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딸 서연의 걱정 어린 표정을 지워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어제와 똑같은 창구, 똑같은 직원 김도연이 그를 맞이했다. 어르신, 어제도 오셨던 분 아니에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짜증과 불쾌감이 섞여 있었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대출 안 된다고요. 왜 자꾸 오세요? 그는 다른 고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무례하게 굴었다. 제발 한 번만 더 자세히 검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준호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도연은 손사래를 치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오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시간 낭비 그만하세요. 바로 그 순간 지점장실의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다. 현재 지점장인 최민수가 서류를 들고 나오다가 로비의 상황을 목격했다. 그는 직원이 노인을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런데 그 노인의 뒷모습이 어딘지 낯이 익었다. 민수는 천천히 다가가며 그 노인을 자세히 바라봤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품격 있는 자세와
온화한 분위기는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다. 혹시 박준호 지점장님이신가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은행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대화하던 고객들도 업무를 보던 직원들도 모두 두 사람을 바라봤다. 도연도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무언가 특별하고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 속에서 준호와 민수는 서로의 눈을 마주봤다.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25년을 기다려왔던 그 얼굴, 꿈에서도 그리워했던 그 인자한 미소가 거기 있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지점장님, 정말 지점장님이시군요. 그의 목소리는 감격과 눈물로 떨리며 온 은행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민수는 25년 동안 품어왔던 마음을 쏟아냈다. 25년 전 제가 말단 직원으로 일하면서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민수가 흐느끼며 고백했다. 갑자기 모든 빚이 해결되었습니다. 누가 도와주었는지도 모르게 완전히 익명으로. 그때만 해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무릎을 꿇으며 계속 말했다. 그 덕분에 저는 가족과 함께 길거리로 나앉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 후로 은행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고 성실하게 근무해서 결국 이렇게 지점장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다. 젊은 직원 도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오열하며 말을 이었다. 그 익명의 은인이 바로 존경하는 박준호 지점장님이셨다는 것을. 그때부터 지점장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그 엄청난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 준호는 민수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마치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던 것처럼 그는 평온하고도 감동적인 표정을 지었다. 민수야, 준호가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자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늘 궁금했고 보고 싶었네. 이렇게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구먼. 그는 민수의 어깨를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두드렸다. 민수는 더욱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지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찾지 못해서, 이렇게 늦게야 만나 뵙게 되어서, 그리고 그 거대한 은혜를 아직도 제대로 갚지 못해서. 그의 진심 어린 울음소리가 은행 전체에 울려 퍼지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다. 주변의 은행 직원들과 고객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이런 아름다운 인간관계, 이런 숭고한 선행을 목격한 감동으로 마음이 벅찼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오직 경건한 침묵과 깊은 감동만이 그 신성한 공간을 가득 메웠다. 도연은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고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온몸이 떨리며 준호 앞에 다가가서 깊게 고개를 숙였다. 지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무례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준호는 도연을 바라보며 여전히 따뜻하고 자애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네, 젊은 친구야. 자네도 자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다만 앞으로는 기억해두게. 사람은 겉모습이나 현재 상황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네. 그 순간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돈과 지위, 권력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베푸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값진 교훈을 얻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준호의 등 뒤로 길고 따뜻하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의 발걸음은 아침과는 달리 가볍고 경쾌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25년 전에 심었던 선행의 작은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집 대문 앞에서 8살 지우가 학교 가방을 메고 달려나왔다. 할아버지. 아이는 그의 품에 폭 안기며 해맑게 웃었다.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아버지 그림이에요. 지우는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를 펼쳐 보였다. 서툴지만 온 정성이 담긴 할아버지 그림이 거기 있었다. 와, 우리 지우가 이렇게 잘 그렸구나. 할아버지 같이 생겼네. 준호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눈에서 행복한 눈물이 살며시 흘렀다. 서연도 앞치마를 두른 채 마당으로 나와 아버지를 반겼다. 아버지, 은행 일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녀의 걱정스러운 표정과 조심스러운 목소리에서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다. 걱정하지 마라, 서연아. 준호는 딸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모든 게 다 잘 해결될 거야. 우리에게는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값진 것들이 있으니까 말이다. 그날 저녁, 세 식구는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저녁상을 함께 둘러싸고 앉았다. 화려하거나 비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사내진미보다도 맛있고 따뜻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좋은 양념이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부는 은행 통장에 잔고 숫자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임을 준호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낡고 소박한 시골집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베풀었던 선행은 반드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오고 가족의 따뜻한 품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안전한 자리라는 것. 이것이 박준호가 인생을 통해 깨달은 가장 값진 진리였다.